만약 당신이 신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노년의 고단함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지나왔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늙어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고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짐이 됩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 그 짐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짓누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 나이까지 왔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사람이 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을 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모든 것을 갖췄어도 늘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습관 그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발로 노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생 품어온 생각에 의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젊을 때는 생각이 잘못되어도 삶이 그걸 가려줍니다. 체력이 있고 기회가 있고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하나가 그대로 얼굴이 되고 말이 되고 사람들과의 거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노년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년은 벌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내려진 형벌도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듯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의 후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당장 큰 불행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3가지 생각의 습관입니다. 이 생각들은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경험에서 나온 지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으면 그 생각들은 서서히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마음을 굳게 하고 삶을 버티는 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예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마음이 늙어가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시인을 넘긴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이미 정해진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생각들 중에서 몇 가지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건 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변화의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금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서서히 바꾸는지 말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듣듯이 들어주십시오.
노년은 준비하지 않으면 견뎌야 할 시간이 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마침내 숨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계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주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품고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꾸겠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겉으로 들으면은 체념처럼 들리지만은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빠르게 고립으로 이끄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아니라 생각까지 함께 굳어버릴 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보다 더 오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예전에는 안 그랬어. 세상이 너무 변했어. 이 말들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과거에 머무르려 하고 대화를 나누기보다 판단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을 걸어주지 않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총명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심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는 점점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말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어느새 그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나만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멀어졌어. 하지만 그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는 그 흐름을 멈추려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동양에서는 물에 대한 비유를 자주 씁니다. 흐르는 물은 맑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그 굳음은 서서히 표정이 되고 말투가 되고 마침내 고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바로 부정하지 않는 것, 변해가는 세상 앞에서 잠시 침묵하며 관찰하는 것, 이 모두가 배움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세상을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고 고개를 더 많이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내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필요 없어져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외로워집니다. 신이 넘었다고 해서 생각까지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그 한 문장만은 가슴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이 가벼워지는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 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후반은 지금보다 훨씬 숨 쉴 틈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야 할 몫이 있다. 이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희생은 되게 조용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책임지고 자신의 꿈을 미루는 일은 그 시기에는 너무 바빠서 억울함조차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몸이 약해지고 사회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계산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이 마음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매우 인간적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생각이 오래 머물면은 사람은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정산의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만들었는데 이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감사 대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고마움은 스스로 생겨야 따뜻한데 요구되는 순간 그것은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나는 여러 가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관계가 편안한 부모는 자신의 희생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했지. 부모니까 했을 뿐이야. 그 말 속에는 억울함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 곁에 머무는 것이 숨 막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희생을 자주 꺼내는 부모 곁에서는 자식들이 오래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은혜는 베풀되 마음에 남기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는 쪽은 받는 사람이어야지 주는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그 순간부터 은혜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말을 곱씹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상받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만큼 내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서운함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당연한 권리로 바꾸는 순간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나는 한 노부인을 기억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자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몸이 불편해진 뒤에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돼. 각자 인생이 있는 거지.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오히려 더 자주 그분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요받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질수록 돌아옵니다. 노년의 고독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이 넘었다면 이제는 계산서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갚았는지를 하나씩 세는 삶은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편안함은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희생은 상처가 아니라 조용한 자부심으로 남고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노년이 가벼워지려면 무엇을 더 받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겉으로는 세상을 바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노년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나는 늘 손해만 보며 살아왔다. 이 생각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젊을 때는 불공평하다고 느껴도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감사보다는 억울함이라면 노년은 쉼이 아니라 긴 항변의 시간이 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완전히 다른 얼굴로 노년에 들어선 사람들을 말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다행이지. 또 다른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인생이었을까? 삶은 비슷했지만 노년의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억울함은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면 그때부터는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남의 인생과 남의 자식과 남의 노후와 자신을 나란히 세웁니다. 비교는 젊은 시절에도 괴롭지만 노년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고생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은 게 없을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족함을 아는 마음을 큰 지혜로 여겼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늘 웃던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처럼은 못 살았어도 오늘 하루는 내 몫이었지. 그 말에는 체념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억울함을 말하던 분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갔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같은 불만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은 이해받고 싶어하는 감정이지만 계속되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듣는 쪽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논리가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고 조용히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이 없으면 사람은 과거와 싸우느라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지금 이 순간을 계속 과거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얼마나 주었는가 보다 내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가 더 중요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노년은 새로운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남은 계절은 무겁게도 또
놀랄 만큼 가볍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세 가지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 특별한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고 너무 익숙해져서 의심하지 않았던 마음의 자세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을 가볍게 만드는 길도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얻기보다는 이미 오래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닫아버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보다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둘째, 받아야 할 몫을 계산하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나에게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줄지를 마음속 장부에 적지 마십시오. 그 장부는 행복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키우고 실망을 불러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리고 존엄은 스스로 지킬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셋째,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루에 조금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인생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에 마음을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함은 붙들고 있을수록 무거워집니다.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나는 노년에 이르러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걸음이 느려졌고 주변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자리, 조용히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속도를 줄였을 때만 허락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긴다고 해서 인생이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가장 편안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노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대신 얼마나 내려놨는지,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얼마나 오늘을 평온하게 보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년이 행복한 사람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연습해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연습이란 참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과거는 짐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남은 계절은 얼마나 화려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혼자 앉아있을 때 이 문장이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제는 조금 가벼워질 자격이 있다. 그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걷는다면 노년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숨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잔잔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